메추리알 딱 진짜 메추리알. 그리고 스팀의 활용 방법, 세포 분열자라고 하죠. 그거는 카더라가 아니고 직접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여기 보시면 펄라이트 보이죠? 뿌리가 그냥 거의 완전히 다 돌았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싶으시면 최대한 크게 한번 근접을 해봐야 되겠다. 유기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고 무기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미생물도 들어가 있고 자 이까지 3mm입니다. 이쪽에 본인의 장미, 아따 밤에 피는 장미네, 이쁘네. 장미도 쳤고 그 다음에 잎과 뿌리를 동시에 주는데 두둥 24년 1월 16일 와 어제 오늘 특히 오늘 힘 쪽 빠지네. 저기 아랫역에 구미 땡땡이 사장님이 비트 50L 이거를 10개를 그냥 이거 그냥 제가 푹 담아서 막 해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노가대요, 생노가대. 힘이 쪽 빠지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는데 이 메추리알 나 이거 오면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메추리알 얘기도 해드리고 저 메추리 엄마입니다. 메추리알 엄마. 나 진짜 이거 메추리알 딱 진짜 메추리알. 요 구감용 지금도 진짜 독감 그거 마팅이가 지금도 가 있네. 이 구감용이 요즘에 사이테스라고 해야 되나? CIPS 맞나? 그 품목으로 지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묶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반입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만 안 되나? 아무튼 자세한 건 모르겠고 얘가 그래서 가격이 요즘에 구근류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늘다 보니까 인스타 멤버들 한 30대에서 40대까지도 아닌가 30대 40대 그 다음에 뭐 저희 거 15년 전에 저희 구근류 2012년 13년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15년 전 사진을 15년 전에 2015년 사진 가지고 연락 오실 정도로 어느 정도는 조금 핫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 준비하자니 가격이 겁내 뛴 상태고 요 정도면은 저희가 20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분갈이 하면서 이제 얘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사이즈가 그냥 요렇게 단순하게 지르면 보면 한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데 구근이 이게 요 정도면은 그래도 화분에서 키운 것 치고는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구감용의 특성상 성장을 하면서 이 골이 그 외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뭐 거시기 그랜드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골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나이가 제법 된다는 거거든요. 연수에 따라서 부피 성장도 하지만 이걸 땅에 박으면 최대 성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법 사이즈가 크죠. 제법 사이즈가 크고 식물원 가시면은 땅에 박아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키우기 난이도는 저는 그냥 하라고 보는데 가끔 원산지구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생지에서 수입되는 애들이 처음에 타이밍 애매하게 맞춰서 뭐 여름에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조금 진짜 뭐 몽고생 개고생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순화 과정을 거친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제가 그냥 분갈이 한 지가 좀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흙 꺼진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분갈이가 좀 제법 됐거든요. 요것도 데리고 있는 게 제가 한 5년인가 한 5년 정도 키웠나? 5년 6년?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라면은 요거 요 메추리알이 안 왔으면 12월 메이트 그 12가지 영양 한번 뿌려주고 말 건데 겸사겸사 그냥 흙도 꺼졌고 해서 분갈이 할 겸 혹시나 요거를 고민 중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이거 택배 보내면 요거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서 아마 온라인 상으로는 택배로는 올해 빠르면 가을이나 추워질 때 잎 다시 나올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뭐 싸긴 싼데 요 정도면 아마 여름에 잘못하면 탈수도 겪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 생각보다 작네. 그리고 스티뮤 활용 방법, 스티뮤레이션으로 이름 바뀌었다가 다시 스티뮤레이트 21 동일한 겁니다. 세포 분열자라고 하죠. 그거는 카더라가 아니고 직접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미국 본사 홈피 스톨라사 홈피 가면은
성분이 써 있어요. 국내에서는 그게 표기가 안 됐는데 그냥 미량 요소만 뒤에 표기가 돼 있었고, 그거는 실용농업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이따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감룡이 분갈이부터 하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8월이야 7월이지, 7월 2일 날부터 그 다리를 다친 뒤로 운동을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생활 이거 식물 생활 하면서 솔직히 운동을 많이 못했지만 더 못하게 돼서 걷지를 못하니까 혹시나 덧날까봐 체력이 그냥 지금 좀만 뭐 하면 맛이 갔습니다. 완전 꽝이네, 완전 꽝. 여기는 지금 마사가 위로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배합토의 구성은 2번 정도 될 것 같아요. 2번 생각도 안 나네. 산마사, 산모래 들어가 있고, 피트모스 들어가 있고, 펄라이트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저곡토나 녹소토나 산야초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들어있고, 요즘에는 뭐 구근류가 어찌됐든 뭐 이게 지금은 시장이 뭐가 막 그 한쪽으로 대량으로 유행을 한다는 것보다 분산이 된 느낌이에요. 분산이 된 느낌이고, 예전에 그 초창기에는 한쪽으로만 무조건 쏠렸거든요. 무조건 달려갔는데 지금은 약간 나이대별로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요즘은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근류를 많이 찾으면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식재하시는 분들 뭐 많은데, 제 생각에는 뭐 방법의 차이지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 지금 이거 들어가도 않아요. 뿌리가 가득 찼네. 성장이 살짝 이제 정지된 느낌이라 거기에 맞춰서 성장이 정지가 됐다는 거는 뿌리가 가득 찼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물을 안 줬다는 소리죠. 영양을 보충 안 해주고, 하우스가 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 구감용 쪽, 요쪽에 구근이라고 하는 요런 애들은 괴근하고 구근하고를 같은 의미로 해야 되나?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 요쪽은 괴근에 가깝고 구근은 그거 같은데. 아무튼 성장을 안 시키는 바람에 애가 좀 어느 정도는 정체가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우스에 가온을 좀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매장동, 재배동은 되거든요. 건너편 하우스는 난방이 이렇게 잘 돼서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돼. 여기는 잘 안 돼. 이 풀분이면은 바로 아까 저기 그거 어제 저기 언니야, 저쪽 키핑장 언니 아들 그 누구요? 선스타 언니하고 호두맘님, 그쪽에 그 염자 분갈이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한번 가끔 보여드렸는데 그 빼는 거, 풀분이면은 잡고 내리치세요. 잡고 내리치고 밑에 뿌리 자르고, 이게 지금 토분이라서 그걸 못 하는데 조만간 염자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거는 지금 내려 고무망치로 뭐 칠 수도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 뿌리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지금 치지는 않고 이렇게 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게 이태리 토분, 수입 이태리 토분입니다. 일반 얘네들은 다육식물스러운 화분보다 뭐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저는 이태리 토분도 좀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구근식물은 이태리 토분에 심은 게 좀 많아요. 여기 보시면 펄라이트 보이죠? 뿌리가 그냥 거의 완전히 다 돌았죠. 펄라이트 보이고 굵은 뿌리가 있고, 처음에는 분갈이를 하거나 우리가 뿌리를 정리를 하면 미세한 뿌리털, 그 미세모근 위주로 발달을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딱 되면은 얘네들도 굵게 변해요. 뿌리도 메인 주근부터 중앙에 있는 뿌리부터 굵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들이 굵게 변해요. 이 뿌리는 그 지탱이라든가 지지 또는 이제 찾아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을 찾아가거나 그런 류의 뿌리고, 실제적으로 빨아먹는 건 제가 뿌리털이라고 그랬죠. 뿌리털.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최소한 건들고 싶으시면은 굳이 막 이렇게 훑지 마세요. 왜냐면 이렇게 훑는 순간 뿌리털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뿌리를 나는 온전히 살리고 싶다 하시면 지상부, 지하부 뿌리 컨디션이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나는 그 정도의 스킬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스킬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만 건드린 다음에 옮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거의 다 털고 하겠습니다. 지금 뿌리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감룡이는 요즘에 생마사야로만 이렇게 심으시는 분 없죠. 그게 좀 부들부들하게 제가 심으시라고 추천을 드리니까 부들부들. 마사가 좀 일부는 섞여 있긴 하는데 전체 비율에서 한 20, 30%? 그 정도 있고, 펄라이트가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피트모스가 30에서 40%, 그 다음 미생물 있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심플하게 심은 건데, 겁내 잘 자라요. 겁내 잘 자라서. 그래서 구감용도 이거를 저번에도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으러 다니시더라고, 매장에서. 근데 구감용은 저도 좋아하는 식물이라 평생식물에 저는 하나로 추천을 드려요. 평생다육식물. 평생다육식물. 그래서 막 빨리 팔아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찾으시면 드리는데 뿌리 되게 무성하죠. 이게. 그 다음에 지금 뿌리의 밸런스를 보면 이렇게 당겼을 때 제가 야이녀나 이렇게 뚝 소리 난다고 그랬죠. 죽은 뿌리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완벽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갈이를 어찌됐든 오래된 뿌리니까 절반은 그냥 딱 잘라내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만일에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싶으시면 이렇게 저는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지만 저는 가끔씩은 오래된 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양분이 거의 없잖아요. 영양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산성화도 진행이 되니까 저는 좀 긁어서 해주는 편이에요. 거의 다 제거를 해서 해주는 편이라 뭐가 맞고 안 맞고는 그 유튜브 상이나 블로그 댓글이나 싸울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서울대 가는 하나의 방법이요. 저 자식은 서울대 근처도 못 간 놈이 지잡대 출신이 그냥, 아이고, 서울대 타령은 정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문 어떻게 생겼나. 저번에 지나가다가 정문 말고 독립문을 한번 봤네. 그 독립문 맞지? 거기 저쪽 언니야 집 거기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싹싹 긁어줍니다. 아우, 깨어날 것 같아. 지금은 분갈이 시즌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1년 12달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 만일에 여름에 내가 이거 감룡이는 어느 정도 온도만 맞춰주면은 이파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얘 말고 실바티카는 애매하게 막 잘 자라고, 감룡기도 아마 실내에서 좀 시원하면 잎이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물들은. 근데 하우스 기준으로는 5월달 정도 되면은 이제 잎이 천천히 마르죠. 이제 잎 싹 다 마르고 이 몸체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름에 분갈이를 했다, 아니면 여름에 해외에서 들어온 구근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릴 생각을 안 하죠. 냅두는 거죠. 요 몸 안에 수분으로 2, 3개월은 기본으로 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완두콩이라네. 메추리알. 이거 뽑아볼까? 메추리알. 메추리알은 이게 제가 이거는 파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얼마나 된 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엽죠. 메추리알. 얘는 아마 한 10년 추정? 근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년, 최하 10년 추정? 요거는 한 2년 차. 한 2년? 만 2년? 그 됐나? 모르겠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아주머니 다육 사장님이 구감령이 겁나게 많지. 파종 많이 해놔서. 그래서 지금 뿌리는 거의 다 발라냈고요. 잔뜩 있는 거 다 발라냈고, 요 정도 더 짧게 자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뿌리 컨디션이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서 만일에 이렇게 보시다가 쭉정이 뿌리 같은 게 많이 보인다, 안에가 텅텅 비고 이렇게 했을 때 끈기라기보다 탄력이 떨어지는 뿌리, 그런 게 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거는 오래되고 뿌리의 기능을 또 상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면 되고. 핑크장갑 채널에서 구감용 분갈이를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의 핑크 장갑하고 무인도로 같이 가게 되면 배추부터 다육이, 일반 나무, 야자수 빼놓고 야자수를 안 키워봐서 웬만하면 컨트롤이 다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무인도 가갖고 식물을 키울 생각은 못하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존의 화분에 넣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에 허연 게 묻어 있나 안 묻어 있나, 그 허연 거는 뭔지 아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병충해 편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옛날 제가 했던 분갈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요 원래 또 깔망이 어디 갔냐? 그래? 오, 있다. 깔망을 다시 깔고, 마사는 기존 거 집어넣어야 되겠다. 버리기가 아깝다. 혹시나 뭐가 문제가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마사도 버리세요. 예전에 제가 재활용 영상을 한번 올렸잖아요. 재활용 영상 올렸을 때 죽은 식물에 대한 거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고, 살아있는 거를 어떻게 분갈이 했는데 나는 흙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뭐 약 같은 거 쳐서 한번 뭐 한다든가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터득한 다음에 이제 그 요령이라 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편법은 아니지만 응용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요령 피우는 것부터 배우면 안 좋잖아. 기본을 모르니까. 기본 원리는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요령을 피우자 이거지. 응용을 하자 이거지. 요령보다 응용이 낫겠다. 여기는 지금 2번 배합토 기준으로 식재를 했는데 저기만 안 들어갔어요. 펄라이트만. 아니, 펄라이트라네. 저기 저곡토만 안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1번에 펄라이트랑 저 뭐 들어갔더라? 휴가토랑 피트모스랑 영양하고 미생물 들어가 있고, 산모래 산마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사가 이제 모래, 산마사 산모래라고 하는 게 입자가 작은 것부터 있잖아. 굵은 것까지 있고. 그래서 마사 알갱이가 가끔 새끼손톱만한 게 들어가 있기도 해요. 짱돌 수준까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거 안 하시고 그냥 넣으셔도 무난합니다. 아무튼 2번 배합토 수준으로 분갈이를 했다는 거. 거의 비슷하게. 저곡토만 안 넣습니다. 저곡토가 좋아요. 뭐가 S라이트가 산화초가 좋아요. 그냥 저는 어차피 걔네들이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자재들이라 그냥 하나만 넣으라고 그래요. 하나만. 근데 웬만하면 녹소토보다는 저는 저곡토를 추천드려. 만약에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왜냐면 그래도 녹소토는 조금 산성에 좀 더 치우쳐. 그렇다고 얘가 강산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강산성까지는 아닌 것 같던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기리시마, 철쭉, 강산성을 좋아하는 식물들한테 적합하다고 옛날부터, 카더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pH가 약간 왼쪽으로 틀어진 거. 그래서 녹소토보다는 저곡토를 좀 더 추천드리고, 나 넣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넣지 말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셔. 어느 정도의 궁합이 맞게 적정량만 넣고 했으면 아무런 탈이 없고요. 마사를 넣던, 뭐 저곡토를 넣던, 피트모스를 넣던, 또 질석을 넣던, 훈탄을 넣던, 바이오차를 넣던, 적당히만 넣으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은 적응을 해요. 적응을. 환경에 관한 거, 본인의 물 주는 스킬, 그런 게 좌우를 하지, 식물은 스스로 적응을 합니다. 이 봐봐, 무식하게 때려놔도 아까 그 뿌리 보셨잖아요. 몇 년을 키워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무 넣지 말라고 했던데, 물론 제가 좀 꺼려하는 게 있긴 있어요. 꺼려하는 게 있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낮다면 저는 물리적으로 또는 그 pH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도 키우시는 분들 많으니까. 하지만 제가 카페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넣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칫 제가 생각했던 의도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이 넣어요. 뭐 질석이 뿌리에 좋다고 많이 넣든가, 훈탄이 뿌리에 좋다고 많이 넣든가, 많이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pH가 틀어져 버려. pH가.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작살내봐서 알거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만 골고루 하시면 환경만 맞춰주고 가끔 부족할 때 영양 주고 하면 아우 키우는데 지장 없어요. 뭐 저렇게 하면 모를까, 뭐 누가 더 빨리 키우나, 누가 더 6개월 만에 1cm를 더 키우나, 그렇게 요이 땅 시합하면 모를까. 식물은 우리가 그렇게 키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에 신경을 좀 덜 쓰셔도 돼. 근데 그런 자료나 그런 글도 혹시나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높아심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실 때 항상 내가 그랬잖아, 유튜브로 어떻게 식물을 배워? 불가능해요. 죽여봐야 배우는 거잖아. 죽여봐야지. 내가 그 집에서 안 살아봤는데 며칠에 한번 물 줘야 되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식으로 키우는구나. 나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아, 나한테 이게 좀 부족했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1번하고 2번 배합토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거 장점은 미생물, 유용 미생물이 살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저도 많이 죽여보고 별짓 뭐 다 해봤잖아요. 여기다가 다 해봤는데 제가 딱 느낀 게 있었지. 느낀 게 최대한 흙에 한번 근접을 해봐야 되겠다. 기준이 흙에. 그러니까 일반 그 흙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잖아요. 유기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고 무기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미생물도 들어가 있고, 걔네들을 조금 믹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스했다. 그게 뭐 최선이냐?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믹스를 해서 궁합을 좀 맞췄다?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좀 쑤시면 옆에만 살살 이렇게 가생이만 이렇게 살짝 눌러 주시고요. 저는 막 이렇게 안 쑤시죠. 몸체 딱 잡고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딱 치면 뿌리 안으로 흙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마사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한다면 훨씬 더 잘 마를 것이고, 반대로 너무 잘 마르면 성장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덮는다면, 마사를 덮는다면, 이렇게 화장터로 마사를 덮는다면 식물을 살짝 지지를 해줄 것이고, 물을 줬을 때 이물질도 조금 들뜰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사 말고 다른 거 넣어도 돼요? 됩니다. 근데 조금 들뜨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마사를 좀 더 선호하고, 그리고 그 마사를 놓으면 공기가 잘 안 통한다네. 당연히 안 통하지. 안 통하면 덮여 있으니까요. 무엇이든 덮여 있으면 덜 통하겠지. 그런데 물을 알아서 조절을 하잖아. 우리는 기계가 주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식물 컨디션을 보고 체크를 해서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덮는 게 왜 더 중요하냐면 물을 그만큼 내가 덜 줄 수가 있어. 얘가 어느 정도 완전히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렇죠? 마사가 화장토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역할이 심미적인 거,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죠. 그렇다고 이거 했다고 막 물 계속 때려줘 가지고 항상 축축하게 키운다,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구감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그 새끼 그 메추리알은 요 메추리알은 약간 크죠? 제가 성장을 시키려고, 제가 원래 화분에 맞춰서 이렇게 심는데 얘는 성장을 시키려고 제가 큰 플라스틱 긴 형태 긴 분의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깔망을 안 깔고 여기 그 차각막으로 해요. 근데 이 차각막이 한 70%짜리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90 몇 프로짜리라고 그 새카만 거 있잖아요. 진한 거, 그거는 칼집을 좀 내주셔도 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제가 좀 몇 년 써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거는 칼집을 조금 넣으시고, 딱 맞는 게 없냐. 차각막을 그냥 집어넣기도 합니다. 물이 덜 빠지지 않느냐? 뭐 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렸잖아. 지하부 보고 물 주는 게 아니라 지상부 보고 준다고. 우리 애가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 얼굴에 봐도 좀 쓰여 있죠. 애가 힘이 없다든가 칭얼대거나 그런 것처럼 식물을 키우고자 할 때 어떠한 정보가 없거나 물주기가 애매한 상태거나 했을 때는 식물의 지상부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해서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대충 채우고, 이건 뭐 여름에만 물질 안 하면 하우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거는 베란다에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감룡이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건 베란다가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온, 하우스의 고온은 아니니까. 오씨, 마사 어디 갔냐? 혹시 내가 아까 굵은 거 깔았구나. 중간 마사 깔으려고 했더만.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 했고요. 그래서 천물을 줄 건데 오늘은 스티뮤를 활용하는 걸 알려드릴 겸 바로 줄 거예요. 바로 지금 사용하는 분무기는 충전식. 제가 이것도 겁나게 보급을 많이 했죠. 이거 진짜 팔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건데 홍보를 많이 해드려서 우리 사장님들 어깨에 덜 아프라고. 충전식 자동입니다. 20에 스티뮤를 5에서 8mm를 넣거든요. 5에서 8mm를 넣는데 10L니까 2.5, 3mm 넣을게요. 3mm. 되게 고농도 원액이라 조금만 넣는 거예요. 조금만. 자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3이니까 스포이드로, 이것도 스포이드 한 칸 1mm예요. 이게 지금 총 5mm잖아요. 그 자재방에 보시면은 스티뮤도 팔고 뭐 스포이드도 파는데 이게 은근히 사람 헷갈려서 숫자 2까지가 3mm예요.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칸으로 세. 한 칸, 두 칸, 세 칸. 숫자 2까지가 3mm인데 지금 조금 더 들어갔는데 잠깐만, 숫자 2까지 3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카치카. 저는 스티뮤 넣을 때는 뉴스막을 잘 안 섞어요. 칼슘 섞을 때는 섞는 편인데 이게 해조 추출물이라 살짝 비릿한 냄새가 나. 살짝 비릿한. 그렇다고 막 그 진동하는 건 아닌데 해조 추출물 특유의 약간 그런 게 좀 납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저기 성분으로 아카디안. 요맘때는 저기 그 요맘때라기보다는 조금 있으면은 그 과수 저기 뭐야 나무 있잖아요. 나무 사과 배복숭아 그런 거 꽂는 냉해 피해 입기 전후에 많이 살포하고요. 이것도 약간 공식처럼 돼 있더라고. 냉해 피해는 해조 추출물. 이게 지금 스트레스 완화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분 자체가 새뿌리랑 새잎을 내게 하는 거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종묘사 이식하고 쓰고, 저희 집에서 주문하시는 분 중에 저기 사과 정식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옮겨 심고. 다육이를 예를 들면은 다육이도 이제 분갈이하고, 지금 이제 분갈이하고 천물 줄 때 스티뮤를 활용하시면은 확실히 몸살이 덜하죠. 그리고 냉해나 동해 피해, 냉해랑 동해는 다릅니다. 동해는 겨울에 영하의 온도에서 세포가 파괴되거나 그런 피해를 말하고요. 냉해는 보통 3월이나 4월 달 영상의 온도에서 저온 피해를 냉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뭐 그렇게 뭐 구별하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취미생활 좀 찐득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도 나중에 저기 뭐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서 귀농귀촌 하실 때 아니면 뭐 저기 실용농업 교육 받을 때 그때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최대한 잘 섞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요게 뭐냐면은 기포 발생기예요. 요것도 제가 퍼뜨려 놨죠. 요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온라인에 인터넷에서 주문하신 분들 수족관에 쓰는 기포 발생기인데 전기로 꽂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약재나 영양제는 저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재 같은 거 특히 밑으로 깔아 앉았을 때 농도장의 피해가 거기서 나타나. 옛날 영상도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조만간 369에서 제가 약치는 타이밍 되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품이 나게 최대한 잘 저어 주신 다음에
잎과 뿌리에 동시에 줍니다. 잎과 뿌리에 동시에 주고, 이 메추리알은 뿌리털이 손상이 안 가게 잘라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털어내는 과정에서 그 미세한 뿌리털이 뜯겼겠죠. 뜯겨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빨아먹는 역할은 좀 덜 할 텐데, 구근 자체 사이즈가 너무 연약해서 그냥 놔두다가는 뿌리가 좀 빨리 마를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스티뮤를 잎과 뿌리에 동시에 주는 겁니다. 활착이 조금 더 빠르라고 몸살을 좀이라도 덜해서 빨아먹는 거를 최대한 일찍 땡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추운 온도에서 뭐 0도 가까이 영하에서 뭐 그때는 안 하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빨아먹을 수 있는 온도가 형성이 돼야지 그것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를 하겠죠. 그래서 잎과 뿌리에 동시에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며칠 말렸다가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더 안전해요. 하지만 그냥 뿌리를 최대한 빨리 빨아먹기 위해서 겸사겸사 설명도 드릴 겸, 원래 뿌리 많이 제거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시는 것도 좋아. 근데 저는 그냥 얘가 좀 만만해서 얘는 구감용은 키우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애가 아니거든요. 무난히 잘 자라요. 지금 온도가 성장해도 어느 정도 완전 그 0도 가까이만 안 가면 한 8도, 10도? 새벽 최저 온도 8도, 10도? 그 정도면은 무난하게 아주 잘 자라는 녀석이라 잎과 뿌리에 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이거 같은 경우는 뿌리를 거의 미세한 뿌리털이 다 제거가 됐잖아요. 너무 흠뻑 줄 필요는 없어요. 뿌리만 적실 정도만 주시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구감용 말고 일반 다육이를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내가 분갈이했을 때 뿌리는 알잖아요. 그 뿌리가 적셔질 만큼만 주셔도 됩니다. 얘들은 제가 한 10일 전인가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줬는데, 간격으로 따지면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무난해요. 요거 그때 저기 그 언제 팔아먹나 마트에 갔던 거, 이거 이름도 모르겠네, 까먹었네. 신경을 안 쓰니까 아예 이런 거는 판매할 생각을 안 하니까 활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도 저기 묵은 식물이에요. 꽃이 이쁜 거. 요거는 페라고늄이고. 그래서 지금 탄 김에 한 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꼭이 어딨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도움이 되는 물질 카더라가 아니고, 저는 약간 좀 배우기를 실용농업 그 농업교육센터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한 거, 실용적으로 농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성분들, 자재들, 그거 위주로 저는 실행을 하고 있어요. 뭐 기적의 뭐 비법 뭐 그런 거 말고요. 16대 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자재들만 저는 권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게 싸요. 그런 거 위주로 저는 실행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효과 없었으면은 그 수천 평, 수만 평 사과나무에 살포 안 하죠. 근데 때론 도움되는 성분들을 활용하셔도 좋다. 특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요런 때, 이맘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 꼬맹이 댄섬부터 해서 조금 있으면 꽃이 다 피죠. 야, 이거 예전에 제가 막 쑤셔는 거 보여드렸죠. 요거 개요, 개. 쑤셔서 그냥 심으면 되는겨. 댄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저 따라 하시면 많이 말아먹어요. 아무튼 댄섬에도 다 살포를 했고요. 요쪽에 뽀닌의 장미, 아따 밤에 피는 장미네, 이쁘네. 장미도 쳤고, 그 다음에 잎과 뿌리를 동시에 주는데, 그 흐린 날이 연속이 될 때는 하지 마세요. 이것도 어찌됐든 물이에요, 물. 식물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가끔씩 하면 좋은 것이지, 이런 기능성 그 제재는 약이 아닙니다. 기능성 제재는 식물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가끔씩 하시면 좋은 거지, 일부러 막 저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도 다 적고, 금땡이도. 요 루비, 옛날에 내가 그 겨울에 말아먹고 싹 얼려가지고 그 한 대부터 수년 동안 다시 키운 그 루비입니다. 루비 얘네도 좋고, 웬만한 거 다 좋고, 요쪽에 요 그때 막 갔던 염자, 오래돼서 제가 한번 완전히 뿌리 작살낸 거 있죠? 그거 이제 새순이 슬슬 나오기도 합니다. 요것도 한번 잎과 뿌리에 동시에 줬고요. 요쪽에 아가보이데스류 창 다 줬고, 레드불이 또 못생겨진다. 또 새끼 튀어나오려고 하나보다. 레드불도 좋고, 여기 두들레아도 좋고요.
여기 댄섬 되게 힘들어하죠? 댄섬 힘들어하는 애 싹둑 가지 다 쳐놓고, 이렇게 낮은 분에 키우니 얘가 뭘 먹고 뭐 풍성하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좀 쳐주곤 합니다. 엊그저께 고질라 그 뿌리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하우시아 요 삐리리한 거, 얘네들 하우시아도 좋고, 요거 특히 요거, 얘가 저번에 제가 당인건 말씀드렸죠. 생장점 말리는 거, 저는 칼슘 부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 여기 지금 말린 거, 요거를 그때 애니빌치를 2번을 했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확실히 그분도 농사 짓는 분이라 농사 지신다 하시더라고. 마그네슘을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죠. 제가 광합성에 관계된 거, MG 금품종은 제가 MG를 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하려고는 했는데 평상시에는 MG를 금품종을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칼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N217 19% 들어간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제가 주 중에나 한 며칠 뒤에 MG를 마지막으로 그럼 총 3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스티뮤를 잎과 뿌리에 좀 충분히 좀 적셔줬어요. 이렇게 흠뻑 적셔줬고, 저기 금땡이 마리아금 쟤도 뿌려줬고요. 구감용 분갈이를 시작을 해서 스티뮤 활용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 실용농업에서도 뭐 과수라든가 종묘사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 이식하거나 그다음에 냉해 피해라든가 꽃눈이 형성기 때, 그 다음에 그 벽시 그 침종해서 파종하기 전에 그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준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위급할 때 스티뮤를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럴 때 활용을 하시라고 겸사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따 염자가 이제 활짝 피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요거는 나중에 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에너지가 빠질 때 저는 여기다가 12월 메이트 그거를 뿌려서 줍니다. 올해 얘는 분갈이를 안 할 거고, 요 놈을 한번 분갈이를 할까? 얘는 지금 성장이 거의 정체가 돼 있어요. 성장이 분갈이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정체가 돼서, 요거는 제가 한번 분갈이 영상을 한번, 겁내 큰 나무인데 염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슬슬 퇴근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